영상을 킨 이유는 언젠지도 이제 피곤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샤워하고 나왔더니 오른쪽 손가락이 완전 타는 듯하게 화상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화상 그러니까 살짝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데 속에서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라서 샤워 부스나 이런 걸 뭐 잘못 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화상 그건가? 해서 순간적으로 빨리 가서 찬물로 식혔는데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속에서만 열감이 나고 내가 찬데다가 대봐도 그 뜨거운 만큼의 열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나와. 들어는 봐. 그래서 그것도 검색해보고 근데 말초신경?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지 않았고 이게 또 왜냐면 딱 웃긴 게 샤워 끝나고 나와서 막 생각이 많아지는데 타지에 와서도 느끼는 건 많은데 또 결국에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나를 보면서 많은 현타가 왔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심사나 목표를 정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 약간 이거에도 되게 회의감? 공허감이 있어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나의 목적, 사명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아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막 깨우는 걸 돕는 일 외에는 내가 만약에 혼자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고 공허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내 뜻대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왜 이 육체적 서바이벌에 내가 골몰에 있고 하니까 외국에 나와서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뭔가 현타 같은 것도 시게 오는 것 같아요. 육체는 힘들고 원래 육체를 힘들게 하면 생각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전 더 현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와중에 딱 여기에 열감이 확 오니까 그냥 좀 영적인 그런 게 아닐까라고 예전에도 약간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여기 특이한 부위에 그것도 양쪽에 막 넘어진 적도 없고 한데 딱 붉은 반점 같은 거 생겼던 거 막 아무튼 막 되게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저랑 제일 영성적으로 알게 된 친한 친구들한테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뭘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사실 친구도 얼굴에 피부가 일어났다 그랬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어딜 가도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막 알러지가 올라왔다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거 내 증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화상 입은 듯한 느낌이 속에서는 드는데 겉에서는 열감이 없는 그런 증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럼 진짜 약간 무슨 주기인가? 나뿐만이 아니고 나랑 비슷한 친구도 그렇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공유하고 싶었고 꼭 같은 증상이 아니더라도 신체적인 증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거를 공유해보고 싶었고 애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은 딱 한 가지인데 사실 처음에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남자인데 언제 크리스탈 원석 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원석 이렇게 박혀있는 그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거 크리스탈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해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 당일 날에 몰라 애들 때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그냥 막 나무 뿌리를 또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약간 말렸었거든요. 얘네 살려줘. 얘네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 듣지도 않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그걸 막는 친구를 봤는데 그게 걔였어. 그래서 약간 얘 크리스탈라인가? 약간 이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친구들이 뿌리 뽑는 거를 동참한 게 아니고 얘네도 생명이 있어 살려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약간 감동이면서 그 친구를 지켜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싶었다는 영상 모임 다시 갔을 때 약간 딜레마가 있긴 했다. 지금 여기에서 모임 주최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 부자 할머니인 것 같은데도 되게 겸손하시면서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기도 모임? 명상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좋은데, 그 채널러라 그러면서 조금 가르치는 듯하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시는 분이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 듯한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분을 보면서 이게 한국이나 여기나 다르지 않은 건가? 내가 영어가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이 사람은 오해하는 건가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이 가장 선구자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막 채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특히 영적인 모임에 있어서 누가 가장 수준이 높다? 라고, 물론 저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눌 때가 있긴 있죠. 근데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나만 높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더 알 수도 있고, 그분이 더 많이 아는 걸 수도 있는데, 묘하게 자기가 교수님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좀 별로야, 그게. 근데 그 별로인 느낌이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질투를 하는 걸까? 또 있었고, 성의고 이런 애들 질투가 안 나듯이 내가 인정을 할 정도면 질투가 안 올라오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닌 사람이 막 인기가 많으면 짜증이 나듯이 그런 비슷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고, 미술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내가 막 반고후야. 반고인데, 어렸을 때 나만의 화풍을 만들어가고 있는 애야. 근데 이게 기존에 없던 화풍이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픈마인드이신 분이면 이 사람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을 텐데, 설령 그 선생님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근데 그 선생님이 좀 막혀 있고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거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 분은 이 제자의 재능을 보지 못하는 선생님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그게 이런 상황일까?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제자 혼자 난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의식 과잉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더 배워야 할 부분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고집쟁이 학생인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술을 배우는 학생이 나인 거고, 스승? 선생님의 역할이 그 채널러였던 거죠. 나는 친구도 채널을 했었던 적이 있고 하니까, 근데 또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걸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본인이 채널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걸로 여겨요.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해주는 게 사실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장님과 코끼리 해서 우주는 사실상 코끼리인데 코끼리의 모든 부위는 굉장히 다르잖아. 코부터 꼬리부터 다리부터 몸통 다 다른데 생김새가 다른데 이거를 장님들이 만지고 묘사를 한 거죠.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아. 보통 구루들인 거지. 근데 그 구루들조차도 만지는 부위가 다르니까 그 만지는 부위가 다르다는 게 자신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우주라는 거를 완전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직관으로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그걸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라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한 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은 사실 말하는 방식 자체도 영적인 어떤 걸 느껴도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인데 조금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능력이든 영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쩔 땐 그게 부럽기도 해. 그래야지 사람이 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그게 우리는 그렇게 본 적도 있어요. 영상판에 나르시시스트가 좀 있다. 근데 그게 조금 경계가 돼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기성종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기성종교를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 자체가 신을 이렇게 높여놓고 인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것뿐이지 신의 개념이나 거기서 말하는 교리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신만을 섬기는 그런 걸로 되고 본인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안 좋아하는데 하물며 똑같은 짓으로 보이는 거야. 너도 채널을 할 수 있어 라든지 너도 느낄 수 있어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느낀 것만을 얘기해주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러운 위치에 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 같은 느낌인데, 제사장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면 나도 뭔가를 느끼고 나도 전하고는 있지만,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누군가 눈에는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서로 우주를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맹신하면 자신의 직관이나 느낌이 왔을 때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내 거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제일 코어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느끼는 거? 신이라고 느끼고, 저도 말했다시피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다 신이고, 적어도 신성이고, 그걸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의 직관과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하나라는, 그게 사실 제일 본질이거든요. 사실 그 외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뜨면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 근데 굳이 지금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영성짓이 있잖아요. 막 몇 차원이 있고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꼈으면 필요한 기억이거나 필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내게 아닌 분이 연구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에서 SF 뭐 소설가거나 그런 거랑 연관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 게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많이 봤단 말이야. 예전에도 영성판에서. 그런 막 우주적인 얘기를 들으면, 근데 진짜 본질은 내 안의 것을 깨어내는 것인데, 그거를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남의 그 대단한 얘기들에 홀려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이게 아니고, 그 홀리는 얘기들이 좀 사람의 본질을 흐려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영성이더라 하더라도 판타지 소설에 집중을 하거나 명품에 집중을 하거나 그거랑 별다를 바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본질은 나의 이 안에서 나오는 거에 집중하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물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 포커싱인데, 약간 그런 너무 환상을 많이 키운다고 해야 될까? 그 환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실 제가 보기엔 어떤 면에서 영성의 걸림돌이기도 한데, 그 신비주의랄까? 그 신비에 너무 갇혀버리시는 분들? 사실 그건 수요가 좀 많아요. 그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의로 영성에 입문하거나 끌어당김으로 입문하거나, 보통은 약간 이 투 스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본질을 잃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직접 경험하신 분들끼리 교류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느끼지 못한 분들한테 막연한 오해를 많이 심어줄 때도 있고, 그게 본인한테만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6단계가 있고 뭐 7단계가 있고 이런 게 어차피 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약간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하면 기성 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사실 지금 현실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영성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약간 내가 그 채널한테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그거인 것 같아. 내가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너도 영성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내가 잘못 번역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성적으로 성공이라는 게 없거든요? 영성에 성공과 실패가 있나?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우려가 된 거야. 약간 그런 개념은 말하자면,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게 영성적 성공인 거고, 레벨이 7단계가 있으면 7단계 레벨까지 가는 게 성공인 거잖아. 근데 그 관점은 뭐야? 또 똑같이 지금 인간의 그 관점을 투영한 영성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진짜 나는 뭐 7단계, 6단계 이런 거 느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는 그런 단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단계를 밟아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그 단계가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또 나에게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사고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건강염려증. 원래 내가 몰랐어. 그러면 그냥 조금 아프다 마는 건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지. 뭔가 증상이 있으면 검색해보면 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뭔지 아시죠? 근데 원래 그런 거 모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사람이 최고 건강한 것처럼 본인의 사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염려증도 본인이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을 해서 허약하게 태어나신 분은 본인만의 테크트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히 나는 영상에 입문 정도 할 때만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의심되고 하니까 그때는 저도 닥치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죠. 그런 때는 그런 걸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선별을 해야지, 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진짜 자기의 테크트리대로 나아가고 현실을 어떻게 잘 나의 사명대로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실을 막 잘 살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경향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나의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이런 자격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물론 그래야지 어그로가 끌리고 클릭하는 것도 있는데 보장되니까? 근데 조금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도 자본주의에서 생계 끌려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지구가 생길 때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돈에 많이 혈안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특히 지금은 더더욱 돈이란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난 사실 무섭다기보다 너무 재밌는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난 그래서 재밌는데? AI가 어떻게 될지. 왜냐면 이게 AI가 어떻든 자본주의가 영속이 되든 어떤 게 누가 지배를 하든 이게 난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네. 지구의 70%가 바다 아니었어요? 그 이상인가? 엄청 많은 바다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탐험하러 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구도 몰라. 근데 그 육지 안에서도 우리는 산악지형은 거기도 다 파헤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빙하 있는 그런 곳들은 물론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장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주 일부의 인간이 사는 곳에서만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치만 우리의 생각은 자본주의로 꽉 찼죠. 왜냐면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과 인식을 엄청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필요는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를 정말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일본은 허무주의로 간 게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지진, 해일 같은 게 오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빙하기 간빙기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는 게 오는 게 주기적으로 다시 빙하기에 오고 있어서 물론 인간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가속화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화잖아. 근데 너무 쓰레기 같아서 정화 주기가 일찍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연이 더 알겠죠. 왜냐면 지구에서 우리보다 자연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있었으면 이거의 시스템을 아는데 정화할 때가 되면 사실 인간 관점에서나 무서운 거지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정화를 위해서. 근데 70%에 해당하는 그 물살들이 우리에게로 오면 자본주의며 AI이며 AI라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 AI도 우리의 지식으로 디벨롭 해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해저나 혹은 해발로는 연구된 지식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어. 투자된 만큼만 했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투자한 거는 자본주의 쪽이 더 많잖아. 돈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리 엘리트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또 지식이 함정이기도 한데 똑똑하신 분들이 직관 같은 거를 깨우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바보 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직관이 발달해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소수만 알고 있다. 언제든 자연이 지구 정화해야겠는 걸 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하던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 한 5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괜찮은 때가 되면 라방을 열어보겠습니다.